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비하고 살짝 섞여가지고 그렇게 첫눈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을비 한 번에 속옷 한 벌이라고, 비가 오거나 눈이 한 번 오면 온도가 이렇게 많이 내려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미 대선 이후에 화제 인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11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트위터, 스페이스X, 우주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11개 기업이 있는데 M7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월 6일 날 미 대선이 결과가 확정되고 어제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M7은 2% 3% 정도 돼요. 그런데 테슬라는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냉정한 면도 있고 과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냉각도 하지만 대선 이후의 결과를 시장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MS가 오픈 AI의 챗 GPT 지분을 약 50% 정도 소유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머스크하고 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트위터, 지금 X죠. 트위터를 2019년인가 매입을 했으니까 구글이나 메타하고 또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죠. 상장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회사 명칭은. 구글은 그 브라우저 크롬이 브라우저 시장을 세계 67%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좌편향 그런 SNS 관련 회사들이 좀 제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도 독점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리를 한다거나 분사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죠. MS도 그런 전철이 있었죠. 메타도 전형적인 민주당 후원금을 많이 낸 그런 기업이라 좀 견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메타, 구글, 아마존 뭐 이런 M7들이 미 대선 이후에 특별히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정치가 경제를 덮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쇼츠를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하나 올렸는데요. 불완전 경쟁으로 미국을 파산으로 이끌 정치 경제의 파생 상품.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규정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뭐 중간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요?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이 한 두세 명 장관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트럼프 이너서클 내에서 권력 다툼이 아주 심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 가격도 상당히 변동이 심할 거라고 봐집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원인이 파생상품에서 비롯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에 비트코인이 1월에 처음 나왔죠. 비트코인도 저는 파생상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2100만 개라고 하는 희소성, 지구인의 0.1%가 소유한 희소성의 가치, 금융위기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출시됐다. 좀 아이러니하죠. 비트코인을 사시는 분들은 희소성 2100만 개라고 하는 희소성,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선호한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없거든요. 어떤 실물 경제에서 생산활동이나 제조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앞으로 AI 시대의 암호화폐가 하나의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것으로 피자 한 판의 가격이 1억 3천만 원까지 왔죠, 지금. 글쎄요,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런 경제 상황? 심리의 경제? 인간은 합리적으로 항상 행동하진 않는다. 이성적으로 꼭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접근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우려되는 것이,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55년 동안 지금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99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코로나 있었고. 그러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세계 경제가 그나마 안정되게 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발행한 국채 때문에 나타난 미국의 리스크, 재정적자, 무역적자라고 하는 쌍둥이 적자, 그 부분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서 부실을 처리하는 것은 기축통화로서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에 따라서 국채를 조정을 했겠지만 선거 때도 많이 썼어요. 미국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로 나타난 미국 자체의 문제, 적자,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이전시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불안정한 경쟁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관세 정책도 WTO라든가 모든 세계 기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동안 FTA 이렇게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국가 간에 맺은 협약, 약속이 한순간에 무효 처리되는, 그러면은 누가 미국을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를 성장을 하고 부실을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잃고 달러의 신뢰를 잃어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도 봐집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기축통화로서의 책임감. 언뜻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중국이 사우디에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했어요. 20억 달러를. 미국이 그거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달러 표시 미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 모집을 20억 불 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게 400억 불, 20배나 응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는 거죠. 세계의 각국이. 중국이 국채를 발행을 한다. 미국 표시로. 그런데 20배 이상 응모를 한다는 건 중국이 담부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응모를 한 거죠. 그게 이제 2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나 사우디 같은 경우 미국한테 돈을 이제 빌릴 수 있죠. 달러를. 그러면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이 개발도상국은 돈이 없으니까 뭐 석유가 나면 석유로 갚는다든가 아니면 석유 개발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점유해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 브릭스하고 EU가 보고 있기는 좀 그렇죠.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중국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20억 불을 운용을 한다. 네. 저도 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허용을 했는지. 아무튼 중국에 대한 신뢰가 확인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죠. 아무튼 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장관이나 정책,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불안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않고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트럼프가 공화당 내 조직이 한번 대통령 역임을 했음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되신 분 수지 와일드, 그분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트럼프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머스크 재무장관, 그리고 부통령, 국방장관 전부 다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아마 심할 거라고 봐집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지금 생태계인데 어쩔 수 없죠. 뭐. 힘의 논리로 지금 세계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은 실용 위주의, 국익 위주의 정치 경제를 펴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고,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 오픈해서 정치를 하는, 백지 신탁 안 하나요? 미국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머스크가 장관이 되면 자기 주식은 우리나라처럼 백지 신탁 해야 되는데, 그 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글쎄요,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첫눈이 오는 따뜻한 날입니다. 올겨울도 하얀 마음으로 그렇게 색칠하시는 날로 있는 겨울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